하나 둘 안녕하세요, 테슬라 채널입니다. 제가 이 테슬라 모델 S를 2017년 10월 24일 날 출고를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만족을 하면서 잘 타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만족스러운 부분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차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번 편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릴리즈됐던 펌웨어 중에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슈가 몇 가지 있었어요. 오토파일럿 주행 중에 그 경고와 함께 강제로 해제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 서먼이 높은 확률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랬던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 배포되고 있는 펌웨어에는 그 패치가 돼서 안정화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해당되는 버전이 2019점 15점대하고 16.1하고 16.2 버전이 해당되는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잘 쓰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모든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실 거예요. 물론 그 시내 주행이나 그런 데는 좀 사용하기는 부적합하고, 저는 고속화 구간이라든지 고속도로를 위주로 많이 써요. 근데 획기적으로 주행에 대한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어서 일단 그래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여느 때와 같이 같은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남겨놓지 못했는데, 그 이제 평소와 같이 잘 사용 중이었었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고 그 차선도 제대로 그어져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경고가 울리면서 수동으로 직접 운전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매우 빈번하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고하고 지금까지 오토파일럿 채팅 같은 것도 하지도 않았고 핸들에 손을 얹고 주행을 해왔는데요. 그런 경고가 뜨면서 오토파일럿이 강제로 해제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그 바로 운전할 대응은 돼 있었지만은 저도 놀랬고 옆에 타 있는 동승자도 매우 놀래가지고 이건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 15, 16 버전 동안이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2.5인 분들에게 주로 나타났었던 경험인 것 같고, 테슬라 단톡방에서도 자주 목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2.0 사용 중이신 한테타님이나 규민님은 이런 오류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발생을 하는 그런 오류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상담원은 황당하게도 오토파일럿을 당분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토파일럿 때문에 테슬라를 샀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없으면은 반쪽짜리 그냥 일반 전기차예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아니 이게 그런 오토파일럿이 강제로 해제될 상황도 아니고 평소 때라면 잘 가고 있었던 구간인데 좀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일단 해당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 펌웨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그 서먼 기능이에요. 서먼 기능이 저도 주차장 공간이 좁아서 서먼으로 차를 집어넣고 차를 뺄 때도 서먼으로 빼는데요. 서먼으로 차를 꺼낼 때 서먼 시동을 했을 때 한 7, 8번에 한 번 정도 동작을 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먼 동작을 하려다가 센서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바로 종료가 되는 증상이었거든요. 그쵸. 그 오토파일럿의 서먼이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되다가 기능이 안 돼 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본사 쪽 엔지니어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방 패치를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방금 얘기해 드린 거는 되게 엄청 크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 불편한 점들이었었는데 해결이 됐었고,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랄까 개선점에 대해서 좀 또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테슬라 MCU, 그러니까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나요? 이게
되게 커다란 화면에 그 아이패드, 커다란 아이패드 같은 걸 장착을 해놨는데 종종 폰트가 깨지는 현상이 목격이 돼요. 테슬라를 직수입해서 타고 계시던 그 치수님의 경우에는 UI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구입한 차라서 영어 UI로 돼 있었는데 얼마 전 업데이트로 한글 UI도 선택이 가능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종종 그 글자가 깨져 보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황상 한글 폰트와 연결된 어떤 버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그냥 표시되는 거에 표시되는 문제라서 크게 그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데, 네, 테슬라 자동차들은 작년 가을에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V8에서 V9으로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대대적인 UI 개편이 있었고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졌어요. 작년 중반 이후부터 생산되는 차들은 아톰칩이 들어있는 MCU를 장착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생산되던 차에는 그 아톰칩이 아니라 2012년도에 만들었었던 그 엔비디아 테그라 칩셋이 탑재된 MCU, 그 구형 MCU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 구형 MCU에서도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 버전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정말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초반에는 느렸어요. 렉도 엄청 걸리고 프레임도 엄청 끊기게 보이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잘 동작을 했겠죠. 근데 점점 무거워지면서 인터넷 브라우저조차도 가동하기가 실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느려졌어요. 인터넷이 가능은 하다. 근데 실제 사용은 좀 많이 버벅된다 라는 정도의 느낌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고요.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인터넷 하면 돼요. 네.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USB 메모리에 담긴 음악을 이제 자동차에 꽂아서 듣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V9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음악이 재생이 중간중간에 막 끊겨요. 어떤 때는 음악 파일 로딩으로도 나고요. 그 USB 속도의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USB 3.0 메모리로 꽂아서 쓰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 FM 라디오 듣는데도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대안책으로 블루투스 페어링해서 음악을 듣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차에는 제가 주문을 넣을 때 프리미엄 패키지를 넣어서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옵션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옵션이 무색할 정도로 당연히 음악이 끊김없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런 미디어 플레이 기능이 좀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V9 올라오면서부터 발생됐었던 부분인데, 그 본사 쪽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신형 MCU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구형 MCU에서도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테스트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은 개발 우선순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밀려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지금 릴리즈 배포된 게 작년 가을인데 이게 가을부터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물론 신형 MCU에서는 이런 음악 끊긴 현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작년 초에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형님이 MCU 레트로핏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아톰칩이 들어가 있는 신형 MCU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유상으로 되겠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일론 형님이 트윗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구형 MCU에서는 점점 돌리기 버거워지는 거죠. 물론 지금 돌아가고 있는 V9 펌웨어도 최초 작년 가을에 봤을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느려요. 2017년 8월 달에 제 차가 제작이 됐었는데 2012년, 2013년도에 하드웨어를 컴퓨터를 장착한 채로 나온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제대로 빨리빠릿하게 동작을 한다면 저는 오케이였어요. 근데 점점 느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답답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 추가도 좋지만 아무튼 MCU 레트로핏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기본적인 음악 재생이 매끄럽게 끊김없이 재생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UI가 좀 버벅대는 것도 좀
좀 더 개선이 있음 하고요. 좀, 예, 이런 짜잘짜잘한 버그들에 대해서 좀 잘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잘 QC를 좀 꼼꼼히 하고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오토파일럿이 이제 강제로 해제된다거나 잘 쓰고 있던 서먼 기능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롤아웃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정에 표준하고 우선 업데이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얘가 스테이블이고 얘는 좀 그 베타 버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베타 버전이 아니라 기존 직전에 펌웨어가 릴리즈 됐던 거는 그러니까 내부 테스트 수준의 그런 펌웨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팀과 그 QC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선도로 테스트는 해주고 통과된 다음에 릴리즈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9.16.3.1 이 버전이 릴리즈 되고 나서 그동안 이제 그 다음 이제 표준으로 바꿨어요. 센서 문제인지 GPS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동안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오토파일럿 쓸 때도 그랬었고. 네, 테슬라 코리아 저기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 분들은 되게 친절하시고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 방문을 하면은 그 정도로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힐링센터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서비스는 잘 해주고 계신데, 하여튼 네, 그래요. 펌웨어가 OTA로 업데이트돼서 날라온다는 건 장점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잘 해서 배포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단톡방을 봐도 이런 비슷한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는 오너분들도 계셨었고, 이런 소프트웨어 문제적인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